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신비한 생명체의 잔해입니다.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가 비디오를 촬영하여 연구원인 데보라 하스웰에게 보냈어요. 궁극적으로 그 비디오는 인터넷에 퍼지게 됐습니다. 영상은 원격 조종 차량이 823m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찍혔어요. 검사 중 한 시점에서 잠수함은 거의 30m 길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잠수함 조종사는 예상치 못한 발견에 깜짝 놀랐죠. 그는 잠수함의 원격 조종 집게를 사용하여 이 해골의 일부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게가 잔해에 닿자마자 즉시 먼지로 부서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래의 잔해가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스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녀는 이 비디오가 전문가에 의해 찍혔기 때문에 그는 고래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잔해들을 발견해요. 또한 고래의 척추에는 120도 간격으로 3개의 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된 생물은 오직 2개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크기도 지역의 어떤 해양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해양 종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고래일까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해양 동물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해양 동물이 살고 있는 바다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계에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물에 떠 있을 때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거대 해양동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해양동물은 뼈대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뼈는 육지에서 그렇게 거대한 몸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물의 부력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평균적으로 다 자란 대왕고래는 길이가 30m에 달하고 무게가 코끼리 33마리만큼 나갑니다. 대왕고래의 심장은 작은 골프카트와 비슷하고 이 거대한 생명체의 부피는 연료트럭 7대의 부피와 거의 같아요. 만약 대왕고래가 태어날 때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옳아요. 아기고래는 태어났을 때 이미 하마보다 더 큽니다. 거의 8m의 길이로 때때로 코끼리보다 무게가 더 나가서 약 3톤이에요. 작은 고래는 매일 227리터의 엄마 젖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약 91kg의 무게가 증가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 자란 대왕고래가 얼마나 먹는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에 4톤의 음식을 먹어 치워요. 이건 대략 4천만 크릴이에요. 이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체는 대왕고래의 주요 먹이입니다. 자, 이제 다른 거대하고 특이한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는 카피바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여겨집니다. 무게가 60kg까지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약 300만 년 전 카피바라보다 훨씬 큰 또 다른 설치류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무려 1180kg이나 나갔어요. 이 생물을 제이 모넷이라고 부를게요. 전체 이름이 아주 길거든요. 그들은 오늘날 우루과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큰 앞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코끼리들이 상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얻고 포식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어금니는 작고 너무 약해서 질긴 음식을 씹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제이 모넷이는 무는 힘이 매우 강해서 호랑이보다 3배나 더 강했어요. 3천만 년 전 뿔 없는 코뿔소가 지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4마리에 다 자란 현대 코끼리보다 무게가 더 나갔어요. 약 30톤이었죠. 키가 5m 높이에 달했지만 두개골은 작았어요. 하지만 긴 다리 덕분에 꽤 높은 나무의 가지와 잎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코뿔소들이 자랑하는 뿔은 없었지만 선사시대의 코뿔소 친척들은 특이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빨이었어요. 두 쌍의 앞니 중 아래쪽은 앞을 향해 있었고 위쪽은 아래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나뭇가지를 먹는 동안 입에 더 안정적으로 물고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사시대 코뿔소는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큰 육지 포유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지구 표면을 걸었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생물은 1987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약 9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살았던 이 거대한 초식동물의 길이는 스쿨버스 3대만큼 길었어요. 이 공룡은 꽤 느렸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8km 정도였는데 지상에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보잉 747의 속도죠. 서두르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매일 이렇게 큰 무게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거대한 동물이 어떻게 수직 또는 수평으로 목을 지탱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수직 위치에서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의 심장은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12m 높이 상공으로 놀라운 양의 혈액을 퍼올리고 매분 60번 반복해야 했을 테니까요. 녹색 아나콘다는 길이 대 무게의 비율을 고려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인 표본은 세계에서 가장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뱀의 거대한 둘레 덕분에 다른 거대한 파충류보다 2배나 무거워요. 이 뱀은 육지에서는 다소 서툴지만 물에서는 날렵하고 빠릅니다. 또한 거의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어요. 바다 악어는 길이가 7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 파충류예요. 가장 큰 수컷은 작은 하마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암컷은 보통 그 절반이에요. 이 초포식자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근처에 숨어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냥을 해요. 또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건조한 땅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오리건주의 블루마운틴에서 자라는 특정한 꿀버섯일 거예요. 1700개의 축구장 면적으로 퍼져 있어요. 믿기 힘들지만 이 곰팡이는 나이가 2400에서 8650살이에요.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이 거대한 버섯의 유일한 부분은 땅 위에 있는 작은 갈색 버섯들이에요. 하지만 보통 버섯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지하에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의 버섯들이 식물과 낙엽을 먹고 사는 반면 꿀버섯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들에게 매우 해로워요. 그 곰팡이는 나무 뿌리에 붙어 그것을 먹어요. 불행하게도 이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나무를 손상시킵니다. 만약 이 곰팡이 군락이 개별적인 유기체로 여겨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을 통과해요. 이 곰팡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의사소통하고 협조하며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의하면 오리건주 거대 곰팡이의 무게가 441톤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하지만 어떤 동물은 비록 세계에서 가장 크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5cm 길이의 한 아열대 새우는 먹이가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소닉붐으로요.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가 낸 것 같은 소닉붐을 일으키죠. 이 소리는 먹이를 놀라게 하고 새우는 별다른 노력 없이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